오늘 말씀드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대학과 학과를 선택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말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좋은 대학과 이제 좋은 학과 둘 중에 선택하기 전에 저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흔히 MBTI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MBTI나 뭐 혈액형별로도 뭐 A형은 소심하다, 뭐 O형은 또라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설문을 한 거를 보면은 이제 각 과별로 이제 MBTI가 대부분이 분포하는 이제 과들이 존재하게 돼요. 이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이제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선택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 MBTI를 아시겠지만 어, 아직 안 해본 분들은 있다면은 꼭 해보고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저는 MBTI는 ENTJ입니다. 계획적이고 어, 되게 논리적이면서 이제 계획에 어긋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원래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둘 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로를 정했을 때 저는 수학을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는 암기에 대한 과목이고 수학은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MBTI가 ENTJ라서 이제 이해가 안 가면은 납득이 안 가는 성격이라서 저는 영어보다는 수학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서 수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과학고등학교라고 이제 수학과학에 좀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향후 대학교 진로를 정할 때 크게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는 경제였고 하나는 공학이었어요. 저는 평소 이제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제 관련 대회도 나갔었고 그랬었는데 흔히 이제 이과에서는 공학을 많이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당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선택할 때는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막 대한민국이 1위다라고 했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반도체가 되게 차세대에 되게 각광받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라는 이제 과를 정해서 공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반도체를 공부하였고 이제 대학교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현재 이제 회로 설계 엔지니어로서 재직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는 반대로 인수형의 인생 그래프를 짧게 보게 되면은 먼저 질문하기 앞서 이게 뭐 저가 뭐 물어보면은 뭐 빙수 교환권 그걸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네, 여기서 맞습니다. 네, 인수형의 MBTI를 맞추신 분께 그 빙수 교환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편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그 알고 있는 MBTI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네. 저가 쉽게 볼 수 있게 네네. 아, 여기서 두고 총 네 고르, 글자인데 이렇게 어, 나눠져 있거든요. 고르, 그럼 고르, 이제 고, 어, 고르게 하는 거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인수형의 성격은 뭐 어떨지를 정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비슷한 문제. 친구들, 선생님의 성격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캠프 때 많이 봐가지고. 저기 가영 학생이 손을 든 것 같아요. 네, 가영 학생. ENFJ요. 앞 글자만 맞았어요. 오케이. 이 하나 맞았고. 그러면 이제 답 나왔는데 아무나 한 분 말씀드리면 빙수 경험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종원이? ESTP요. 네, 맞습니다. 그 오, 빙수 교환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원 학생, 종원 네, 학생. 아우, 최고입니다. 네. 인수형은 MBTI가 이제 ESTP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면 사업가 유형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행동하고 나서는 것을 즐기며 어디서든 뛰어난 적응력과 사고성을 뽐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똑판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 요건을 갖고 있는 이제 인수형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돌아보게 되면은 인수형은 이제 저와는 반대로 수학과 영어 중에서 영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인수형 얘기를 짧게 들어봤었는데 뭐 언어를 배우고 그런 거에 되게 큰 재미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수형은 영어를 선택하였고 이제 보통 영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대학교나 그 향후 공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 뭐 영어나 뭐 언어 관련 대학을 다니던가 아니면 유학을 가던가. 여기서 인수형은 유학을 가게 되었고 이제 캐나다나 밴쿠버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스펙을 넓혀서 결국에는 비욘드 영어 캠프에 지금 영어 멘토링 회사 대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향후 진로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과 학과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은 학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과는 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벌이 뭐냐면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일단은 후광이 비쳐요. 남들이 좀 우러러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학력이 생겨요. 대학 생활에 후광은 안 비치언정 향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게 자신의 스펙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중학생분들은 아직 고민의 시간이 많겠지만 지금 뭐 고등학교 2학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딱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대학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 나는 이런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 그게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정해진다면 무조건 대학보다는 학과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을 선택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크게 네 가지로 함축해 보면은 첫 번째, 자신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돼요. 이제 좋은 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좋은 대학에서는 좋은 학과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는 게 대학교 입시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높게 돼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제 전과나 복수 전공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이제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방면에 인맥이 생겨요. 흔히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다 좋은 대학 사람들만 그 대학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 좋은 인맥들이 생기게 돼요. 현재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할지 몰라도 저 회사 생활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말하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가서 이제 진로를 이제 고민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흥미와 적성이 맞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과잠이나 그런 걸 입으면서 대학교 생활 동안 이제 밖에서 이제 부모님도 자랑하고 주변에서 우러러 보면서 그런 대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대학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살짝 뭐 빛이 안 나고 그럴지 몰라도 확실히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는 크게 메리트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학교 때부터 나는 이제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게 됐을 때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높은 실력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학교에서 자신이 학과를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 학과 학생들이랑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인맥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과는 달리 이제 고민할 시간 없고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하는 일에 흥미와 적성을 맞추는 일이 생기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솔직히 뭔지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 반도체가 이런 거다 하면서 흥미와 적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저가 대학교에서 학과를 선택해서 좋았던 거는 대학교 안에서 좋은 학과를 가게 되면은 대학교 안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장학금을 받거나 해외 연수, 뭐 기숙사를 우선 배정시켜 주거나
뭐 회사 뭐 입시 지원 프로그램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되게 큰 강점으로 자리 잡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에서는 대학과 학과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을까요? 과거에서는 무조건 대학만 선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대학교를 평가를 할 때 대학교 위주의 평가를 진행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어, 모두들 이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석가포,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영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순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과거에서는 이제 대학교 위주로 평가를 했고 순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대학을 보고 입시를 준비를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대학교 순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2021년도 작년 기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보게 되면 크게 변한 게 있거든요. 이제 서영고, 석가포가 아니라 순위권 안에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 뭐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런 다양한 대학들이 이제 순위권 안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학교들이 등장하면서 과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과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 경영, 파이낸스 경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처럼 그냥 경영이 아니라 경영을 하는데 목표가 뚜렷해졌어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가 핫한 이슈다 보니까 상위권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래 자동차 이런 과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는 대학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대학교와 학과를 모두 다 봐요. 그래서 대학교 플러스 학과를 종합평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서성한 석가포가 아니라 학과 위주로 학교를 이제 평가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학과를 위해 학교를 포기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좋은 학과들은 좋은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신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학과를 찾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서 찾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냐면 아무래도 제가 과학고다 보니까 이제 과학고하고 일반고를 나눠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거 제가 이제 고등학교 했을 때까지만 해도 과학고하고 일반고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과학고를 선택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과학고는 수학과학 중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선 순간 문과로의 전향은 힘들어요. 그리고 의대도 진학이 어렵게 되는데 여기에서 큰 메리트가 뭐냐면 조기 졸업이 있었어요. 남들 고등학교 3년 했을 때 2년만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과학고 전형 입시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를 수능이나 수시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닌 이제 과학고 따로 전형으로 해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과학고를 선택을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조기 졸업이 폐지되고 이제 수학과학 위주의 수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나 뭐 모든 교육 단체에서도 이렇게 특성화된 교육들을 되게 그렇게 지금 선호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고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를 하면서 높은 내신 등급을 받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교를 했을 때 붙었던 대학교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거든요. 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붙었었는데 일단은 저는 연세대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연세대학교는 이제 건축학과를 썼고 이제 고려대학교는 기계공학과, 성균관대학교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한양대는 기계공학과를 썼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들이 봤을 때 무조건 1순위는 연세대 고려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성대 한양대 이 느낌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연세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건축이 그렇게 큰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학과에서는 저한테 뭐 장학금을 주겠다, 뭐 용돈을 주겠다 이렇게 너무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서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학교가 어떻게 됐냐? 저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럼 저가 대학교를 했을 때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나왔거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나오거나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나온 모든 애들이 다 지금 삼성전자에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좋은 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같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반도체를 공부해왔고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저에 반해서 반도체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뭐 좀 더 업무를 더 뭐 깊게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참고해서 대학교와 학과 중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 아무래도 이과보다 보니까 문과보다는 이과 관점에서 이제 향후 주목학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더라고요. 1980년대에서는 건축학과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6.25 전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들이 황폐화되고 이제 건물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물을 짓는 게 되게 핫한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연코 대학 중에선 건축학과가 무조건 탑이었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관련된 과인 기계공학과가 되게 핫한 학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를 선택했을 때는 반도체가 붐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 뭐 SK, LG 뭐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되게 급부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향후 20년대, 30년대에는 어떤 과가 주목받을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분한테도 빙수 경영권 저가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뭐 요즘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거나 네, 저기 박승희 학생 네. 손 들었습니다. 지금 AI나 사물 인터넷 관련 학과요? 네, 맞습니다. 저는 와, 향후 승희 학생한테 빙수 경영권 부탁드립니다. 네. 둘이 또 만남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네. 멘토와 네. 멘티의 다시 한번 만남. 네,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과를 준비 중인 학생이 있다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소프트웨어나 자동차 쪽의 과를 준비하는 거를 되게 추천드려요. 이 이유는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하드웨어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게 돼요. 그에 반해서 뭐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이제 자신이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아까 승희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를 되게 추천하고 요즘 막 많이들 뭐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테슬라가 최대 주주가 됐다. 뭐 그런 것처럼 전기 자동차가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 자원이 고갈되게 되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과들이 급부상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아마도 얼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최고 중에 최고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원하는 학과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학교보다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현명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이제 이과나 문과를 선택하는 것 중에서 고민이신 분도 있을 텐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뭐 다양한 뭐 문과나 이과에 편중된 학교 말고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서 공략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짧게 제 대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발표 마쳤고요.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